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회사는 굉장히 특별한 직원이 있습니다. 중간 관리자와 바로 밑에 있는 직원은 사촌지간의 친인척입니다. 그 밑에 직원은 근무 태도도 엉망이고 평소 업무 스타일도 그렇게 매끄럽지 못해 저와 종종 비교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중간 관리자의 눈에 그런 제가 눈에 가시였습니다. 크고 작은 마찰을 일으킬 때마다 중간 관리자의 불합리한 처사에도 제가 늘 고개 숙였습니다. 급기야 저를 미행하는 일도 있었고 지난달 회식 자리에서는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손찌검까지 했습니다. 회사 대표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분명 문제 삼고 그냥 넘길 일이 아니지만 대표는 그날 현장에 없었고 손찌검 사건은 다음날 명확한 사과 한마디 없이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매우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마음 공부하는 제 입장에서는 언젠가 내가 지은 가보일 거라 받아들였습니다. 분명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참고 넘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회식 자리의 순간은 화를 잘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문득문득 떠오르는 당시 생각으로 내면의 분노가 끓어올 때가 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럴 때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그리고 그 상사에게도 인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 상사는 어떤 가부를 받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마지막 이야기가 아주 일품입니다. 그 마지막 질문이 여러분들을 아주 웃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수모를 겪은 분도 아마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건 이런 환경에 내가 놓여 있고 이런 인연이 내 눈앞에 왔고 이런 환경에서 내가 일을 할 때는 하늘이 반드시 나로 하여금 모자람이 있으니 깨우치고 공부하고 이 수모를 겪으면서도 네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우치라고 그 인연을 준 것입니다. 첫 번째가 절대 내가 배울 게 없고 깨우칠 게 없고 내 질량이 충만하다면 그 인연을 나한테 주지 않습니다. 그런 환경을 나한테 주지 않는다. 내 기운이 탁해졌든 내가 행을 잘못한 과보가 있든 내가 어떤 분별력이 부족했든 내 질량의 부족함이 있기에 그 장소와 그 인연을 보내서 그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내 질량에 문제가 있음을 깨우쳐야 되며 이것을 공부 인연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첫째 정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족한 상사와 그 친인척 관계 등등 이렇게 얽히고 설킨 관계로 그 권력을 휘두르면서 밑에 사람을 막 갖다 뺨을 때린다든가 손찌검을 한다든가 모욕스러운 말을 한다든가 그렇게 무식한 행동을 해놓고도 반성을 하지 않고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소위 말하면 직장 권력 횡패를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큰 과보를 겪습니다. 그 행한 사람, 그 나쁘게 행한 사람, 그 행패를 부린 사람, 이 사람 또한 반드시 큰 과보를 겪습니다. 그럼 어떻게 겪느냐? 나한테 억울하게 아픔을 준 게 10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과보를 받는 건 최소 30이 됩니다. 최소가. 그리고 많게는 100이에요.
많게는 10배로 그 과보를 받고 적게는 3배 정도 과보를 받습니다. 그 행위 바르지 못하고 그 행위 너무 부적절하고 그 행위 억울하게 행동을 했다면 반드시 그 과보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직장 생활할 때 밑에 사람한테 억울하게 만들거나 밑에 사람을 압력을 행사한다든가 밑에 사람을 도리에 어긋날 정도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 모욕을 준다든가 권력 행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그 밑에 사람한테 정말 가슴에 한을 심을 정도로 불편함을 주는 짓을 하면 이것은 그 밑에 부하한테 당한다는 말이 아니고 나 또한 어떤 인연을 통해서 윗사람한테 당하든지 가족들한테 고통을 받든지 마누라한테 고통을 받든지 예? 자식 때문에 고통을 받든지 어떤 형태로도 그 10배 고통을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3배나 10배 고통을 받는다는 건 그 상대한테 바로 그 받는다 이 말이 아니고 다른 인연을 통해서 그 과보가 온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 있죠. 당구 치면 3쿠션. 내가 보세요. 이렇게 보냈지만 요렇게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갔다가 찍고 오는 거 있죠. 이렇게 돌고 돌아서 3쿠션으로 아니면 뭐 4쿠션으로 올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런 형태로 과보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생활할 때 부하가 잘못해서 야단치는 거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거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잘못했을 때는 야단도 칠 수 있고 내 그 직위로서 압력을 쓸 수도 있고 제재도 할 수 있고 또 정말 잘못했을 때는 그 강력하게 어떤 야단을 칠 수도 있다. 근데 이치에 맞지 않게 불합리하게 이렇게 억울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한 일이다. 그리고 그 과보는 3배에서 10배까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행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로 그 직장 그 사장 아들이거나 사장 딸이거나 하면 또 사장 친척이거나 하면 이렇게 뭐라고 할까 권력을 좀 더 휘두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부하 직원들을 더 괴롭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갑노릇을 하고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근데 이것은 오너의 관리 부족이고 오너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기업가의 친인척이 권력을 행사하고 직원들을 괴롭히면 그 탁한 에너지는 그 괴롭힌 사람한테만 가는 게 아니고 그 대표까지 어려워지게 돼요. 대표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친인척이 아닌 부하 직원끼리 싸움질을 하거나 부족한 행동을 해서 갈등을 일으켰을 때는 지들이 과보를 해결하는 거고 지들이 과보를 해결한다는 말씀 아시죠? 더하기 빼기 받을 거 받고 줄 거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표가 친척이고 그 밑에 아들, 딸이 됐든 조카가 됐든 대표하고 연결된 친척이 권력을 행사해서 직원들을 괴롭혔다. 그러면 그 괴롭힌 당사자도 과보를 받고 대표도 그 과보를 반드시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친인척이라는 건 연결돼 있잖아. 권력도 연결돼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삼성가가 됐든 현대가가 됐든 뭐 누가 됐든 간에 대기업이 그 회장 집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밑으로 이렇게 뭐 전무, 상무 뭐 쭉 내려올 거 아니야. 근데 자기가 재벌가의 친척이란 이유로 권력을 행사했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겼어. 그럼 이 사람이 첫째는 과보를 받지만 그 회장한테까지도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과보가.
이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말단 기업이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기업 회장님이든 중소기업 사장님이든 말단 회사 사장님이든 친척을 직원으로 쓸 때는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 책임이 반드시 나한테도 있으며 그 과보 또한 나한테 오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권력 남용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고 그런 갑질하는 그런 짓을 못하게끔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야지 이 직원들도 편하고 그 친인척 관계도 편하고 본인 당사자도 그 탁한 기운을 받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이제 3단계로 구분을 지어서 답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에서 때로는 불편함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최대한 내가 받을 때 고통을 받았듯이 주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억을 잘해요. 그리고 정말 상처도 많이 받고 또 내가 피해를 본 거에 대해서는 정말 엄청나게 확대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준 건 무감각이에요. 내가 준 건 잘 모를 수 있다. 내가 피해를 줘놓고도 내가 준 건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설령 또 안다 해도 10분의 1밖에 생각을 안 해. 나는 10을 주었는데 내가 느끼는 건 1%야. 그런데 내가 받을 때는 1%를 주면 1% 다 느끼고 10% 주면 10%다 느낀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준 건 10%를 주었어도 5%만 느낄 수도 있고 1%만 느낄 수도 있다. 왜 그러냐? 인간은 전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 이기적이다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해. 또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감각이거나 안다 해도 작게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오히려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크게 느낄 수 있는 자책감, 반성하는 마음, 노력이 필요하고 내가 받은 거에 대해서는 이건 내 행의 과보구나. 또 하느님이 나를 공부시키느라고 이런 인연을 주었구나. 그리고 하느님이 이런 채찍을 주는 것은 저 사람을 통해서 사자를 보냈구나. 그러니 내가 반성하고 이걸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깨우치고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서 공부로 삼는 게 현명하다. 그 상처를 가슴에 새기고 그 아픔을 가슴에 새기고 그 환경과 그 조건, 그 인연을 아주 가슴에 뼈저리게 나쁜 쪽으로 새기게 되면 자기만 상처받고 기운이 탁해지고 자기만 질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누구 손해냐? 자기 손해예요. 그리고 그걸 깨우치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은 자꾸 그 인연이 또 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상처를 받았는데 그걸 막 상처로 받아들여, 막 억울하게 받아들여. 괘씸한 놈, 나쁜 년, 좋은 년 하면서 막 이렇게 이러면서 이렇게 나쁘게 막 가슴속에 새기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한 번 새겨주었죠? 다른 인연이 와서 또 새겨줘. 다른 인연이 와서 또 새겨줘. 더 강도 있게. 그래서 한 번에 그런 인연이 오면 이건 내 공부구나. 내 과보구나. 이것은 하느님이 사자로 보낸 인연이구나. 이렇게 깨우치고 그걸 긍정으로 풀어가야 돼요. 내 공부를 받아들여야 된다. 내 공부를 받아들여서 그걸 긍정으로 풀어가면 다시 그런 인연이 안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아픔을 겪을 때, 또 어떤 그 억울함을 겪을 때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라. 하늘이 나로 하여금 깨우치려고 과보적으로 사자를 보낸 거라 받아들여서 이걸 긍정으로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성장을 하게 되고 나는 복을 받게 돼요. 그리고 탁한 기운은 스스로 없어지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억울하게 대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언젠가 나를 잘 대하게 됩니다. 지금은 나를 미워하지만 내가 감동적으로 풀어나가니까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아주게 되고 나를 긍정적으로 대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강의했죠. 나쁜 기억들, 상처의 기억들, 억울한 기억들은 물에 새기듯이 하라. 정 힘들면 모래에 새겨라. 절대 돌에 새기지 마라. 돌에 새기면 이것은 자기 스스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절대 여러분은 돌에 새기지 마십시오.